여러분의 진짜 실력,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뇌는 논리나 실력을 따지기 전에 0.1초 만에 편도체를 통해 이 사람을 믿을지 말지 직감으로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한번 뇌 속 호감형 파일이 만들어지면 실수를 해도 용서를 받고 비호감 파일이 만들어지면 아무리 잘해도 의심부터 받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이게 우리의 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의 내 생각 주제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의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내 생각의 준이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묵살당하신 적이 있죠? 근데 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이 받아들여진 경험 모두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설명을 충분히 잘 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상상의 나래로 펼쳐질 텐데요. 근데 사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뇌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판단을 끝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을만해, 이 사람 말은 좀 모르겠어, 이렇게 뇌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뇌가 먼저 그 필터를 씌워버리면 그 내용이 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필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불리한 필터가 나한테 씌워진 상황이라면 이거는 과연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인데요.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딱 0.1초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그 사람과 실제로 돈을 나누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었는데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사실 0.1초는 그 얼굴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망설임 없이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상대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신뢰한다고 한 사람한테는 돈을 더 많이 줬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돈을 덜 줬다고 하는데요. 이 신뢰 행동은 실제로 그 사람을 믿고 뭔가 내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0.1초의 판단이 실제 그 신뢰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내가 믿을만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내어주고 내가 모르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더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직감이 행동을 결정한 셈이죠. 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편도체가 담당하는데요.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화한 뇌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논리보다는 직감을 더 먼저 믿게 됩니다. 왠지 믿음직하다 아니면 왠지 불안하다는 느낌, 이게 편도체가 0.1초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첫인상이 굳어지면 그 이후 전체 판단이 왜곡되고는 합니다. 그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뇌는 한번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하는 인물 파일을 만들면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를 그 파일에 맞게 해석하고는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역시 좋은 사람이니까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네가 되고 실수를 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반대로 좀 못 믿겠네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사람은 같은 아이디어를 내도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냈다고? 좀 의심스럽네가 되고 잘해도 저 사람은 운이 좋았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기존 믿음을 깨는 정보보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정보를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해마가 인물 파일을 뇌에 만들고 그게 한번 굳어지면 잘 안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확증 편향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뇌가 인물 파일에 반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어 버리기 때문이죠. 이걸 직장 언어로 바꿔보면 팀장이 저 사람을 믿을만해 라는 파일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발언은 논리가 좀 부족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좀 모르겠어 라는 파일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뇌가 먼저 필터를 씌워버리고 안 좋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실력이나 뭔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뇌 속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러면 나는 가망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파일이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닌 게 어떻게 보면은 희소식인데요. 두 번째 핵심은 이 신뢰 내용은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 뇌의 보상 시스템, 특히 선조체라는 영역이 경험을 통해 신뢰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누가 약속을 지키면 이 사람 믿을만하네 라는 파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배신을 당하면 즉시 경고 신호가 켜지는 것도 이 역할이 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도, 업데이트가 되는 속도입니다. 긍정적인 업데이트는 오히려 느리게 진행됩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일관된 경험이 여러 번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업데이트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배신당하면 파일이 즉시 바뀌게 되는 거죠. 뇌가 생존을 위해 위협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뇌에 있는 이 파일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번,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신뢰를 주고, 2번, 이미 안 좋은 인상이 박혔다면 작은 일관성으로 조금씩 내 인상을 바꾸고, 3번, 좋은 인상이 이미 있다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해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첫 번째 전략은 첫 신뢰 신호를 먼저 주기입니다. 편도체가 0.1초 만에 나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이 판단이 일어나기 초반에 신뢰 신호를 먼저 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파일이 한번 좋게 만들어지면 확증 편향이 내 편으로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신뢰 신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먼저 믿어준다고 느끼면 뇌는 자동으로 보답하고 싶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호혜성,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팀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정보를 공유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알고 있는데 이게 A님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뇌에 이 사람 나한테 먼저 신뢰를 줬네?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바꾸려면 지속해서 작은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조금 이 사람은 잘 모르겠네 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증 편향 때문에 이에 반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뇌에서는 걸러낸다고 연구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이 파일이 평생 안 바뀌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뇌 보상 시스템은 일관된 경험이 반복되면 업데이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건데요. 뇌가 파일을 바꾸는 건 극적인 사건 하나가 아니라 작은 신뢰 경험이 꾸준히 쌓일 때입니다. 약속한 걸 지키기에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게 반복될 때 선조체가 서서히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인상을 만드는 큰 시도보다는 작은 일관성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뇌과학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일 처리가 좀 불안하다라는 파일을 가진 타 부서의 팀장님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파일을 업데이트 하겠다고 갑자기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하겠다고 나서면 상대방의 뇌는 오히려 또 왜 저러지? 이 사람 실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방어 기제를 켭니다. 이럴 때 방법은 선조체의 예측 오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약속을 하나씩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의록은 무조건 내일 오후 6시 전에 공유한다. 일정 지연이 예상되면 데드라인 당일이 아니라 이틀 전에 미리 먼저 상황을 공유한다. 거창하게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 파일을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다져나가는 것이죠. 거창한 실력 증명이 아니라 작고 예측 가능한 타이밍이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파일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 이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 출발이 되면 이 사람이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데이터로 덮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파일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다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일이 왜곡되지 않도록 계속 내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의 뇌에 심어줘야 되는데요. 앞서 연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확증 편향은 뇌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파일을 지키려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 편으로 작동할 때는 강점이 되지만 내가 일관성을 잃는 순간 역으로 작동합니다. 저 사람 원래 믿었는데 왜 저러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순간 뇌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되는데요. 이때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유지하는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일관되면 상대방의 뇌가 나에 대한 파일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상황마다 다르게 행동한다면 뇌가 파일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대상은 본능적으로 뇌에서 이 사람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방어 모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바로 인지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게을러서 에너지를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매번 눈치 보게 만들거나 매번 업무의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뇌가 되게 피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뭔가 피드백을 받을 때 어제는 기분에 따라 화를 냈다가 뭐 갑자기 친절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특정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데이터나 사용자 반응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내가 상사든 내가 부하 직원이든 일관된 기준이 있다는 거는 되게 서로 소통하기 쉬워진다라고 이야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무언가 아는 척 하는 거는 그 신뢰 자본을 되게 깨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있으면 저는 사실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전까지 이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신 개선할 방향성을 같이 제안하는 것도 상대방의 뇌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일관된 매뉴얼이 상대방의 뇌에 심어지게 되고 이 뇌는 여러분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신뢰 자본을 튼튼하게 다져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우리 편에 있을 때는 되게 좋게 작용하지만 그게 내 편이 아니게 된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날의 검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일관된 태도로 일을 임하는지, 일관된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일관되게 행동하고 계신가요? 이 일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빠이!